안녕하세요. 주중엔 세무사 그리고 주말에는 농사를 짓고 있는 자담 세무에게 최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법인 돈 무려 6억 원을 내 개인 돈으로 만들 수 있는 컨설팅과 관련된 그 얘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세금 안 내고 법인 돈 무려 6억 원을 내 개인 돈으로 만드는 그 프로젝트 무슨 얘기냐고요? 이 얘기는 우리 보험회사가 컨설팅 소재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해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무사들도 그리고 변호사, 회계사들도 컨설팅 소재로 역시 많이 사용했던 내용이고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세금 안 내고 법인 돈 무려 6억 원을 내 개인 돈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얘기는요, 뭐냐 하면은 자기 주식 이익 소각 방법을 통해서 법인 돈 6억 원을 세금 부담 없이 개인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전략적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조세일보의 그 그래픽은요, 제가 연합뉴스 조세일보 자료에서 그냥 발췌한 내용입니다. 요 그림은. 그런데 이게 좀 잘못됐어요. 이 기자분께서가 사건 파악을 좀 잘못하신 것 같으신데 한번 여러분 훑어보시고요. 요 그림은 자, 여러분이 한번 훑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주식회사 B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주식회사 B는 주주가 남편하고 부인이 있는데 아마 남편을 제가 최대 주주이면서 대표이사라고 하겠습니다. 남편은 C인데요. C가 남편이에요. 남편은 이제 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면서 최대 주주예요. 그리고 부인, 배우자, 원고입니다. C의 배우자인 원고는 주주입니다. 그리고 주식 3,310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3,310주 중에 이 원고, 즉 부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에 2,500주를 이제 대표이사이면서 최대 주주인 C에게 증여를 하는데, 이 주식을 증여받은 C는 이 주식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충적 평가 방법, 즉 비상장 주식이다 보니까 상증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주당 23만 3,300원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인 이 C는 이 주식 증여와 관련돼서 어떻습니까? 증여세 신고를 하는데요. 주당 23만 3,300원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주가 평가액이 5억 8,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 5억 8,300만 원 정도로 평가한 이 주식을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증여재산 공제, 배우자이다 보니까 증여재산 공제 6억 원을 적용을 해서 증여세 신고는 했는데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식회사 B는요, 임시주총을 개최해가지고 이 대표이사이면서 최대 주주인 C로부터 그 C가 당초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2,500주를 평가액 20주당 23만 3,300원에 평가한 그 가액으로 전량 매수해서 소각하기로 하는 결의를 했고, 이제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딱 끝났으면 좋았었는데, 문제는 우리 중부지방국세청에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주식 변동 조사를 실시했고, 그리고 이 사건의 증여, 즉 원고가 최대 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C에게 그 증여했던 그 주식의 그 증여 거래는 가장 거래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원고에게 의제 배당 소득이 발생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당연히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세금도 많잖아요. 종소세가 아마 가산세까지 포함을 해서 2억 2,400만 원이 넘는데 이 금액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불복을 냈고 적부심을 거쳐서 어떻습니까?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심사청구 모두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쓰라린 경험을 이제 갖고 어떻습니까? 이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죠.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사건 파악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당사자가 주장하는 주장의 요지를 한번 간추려 보면은요, 원고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대표이사이면서 최대 주주인 C는 그 주식회사 B의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주주인 자신의 배우자, 즉 부인이라고 칭하는 원고가 이제 3,310주 중에 2,500주를 증여했잖아요, 대표이사에게. 그래서 이 주식을 어떻습니까? 회사의 자기 주식으로 매각을 했고, 자기 주식
주식회사 B는 자기 주식을 소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회사 B의 지배 구조를 단순화하고, 그리고 대표이사인 C는 이제 가지급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가지급금을 상환함으로써 주식회사 B의 부채 비율을 저감시켜 가지고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세의 일환으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억 원을 활용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여와 양도는 이제 각각 어떻습니까? 증여는 원고가 대표이사이면서 주주인 C에게 한 그 증여와 그리고 양도, 이제 대표이사인 C가 회사에 어떻습니까? 주식회사 B에 양도한 이 주식의 양도는 각각 찢어진 독립한 별개의 경제적 실질이 있는 이제 그 사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고가 주식회사 B에 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국세청은 원고가 주식회사 B에게, 그러니까 대표이사인 C에게 중간에 증여하지 않고, 그 증여한 거는 가장거래니까 원고가 직접 다이렉트로 바로 주식회사 B에게 직접 이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원고 측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증여, 배우자가 원고가 배우자인 C, 그러니까 대표이사에게 주식을 증여한 그 사항과, 그리고 대표이사인 C가 이 증여받은 주식을 주식회사 B에게 양도한 사안은 각각 별개의 독립된 경제적 실질이 있는 사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는요, 국세청 입장이죠. 증여는 의제배당 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가 주식회사 B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후에 그 주식이 소각되고, 그리고 나서 원고에게 의제배당 소득이 발생을 하였고, 그리고 원고는 이러한 주식 양도 대금을 대표이사인 C에게 증여한 것으로 이제 사건을 어떻습니까? 재구성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원고 측은요, 하나의 거래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연쇄적으로, 병렬적으로. 자, 보십시오. 원고가 대표이사인 C에게 주식 2,500주를 증여를 했고, 이 주식을 증여받은 이제 수증자 대표이사인 C는 주식회사 B에게 어떻습니까? 이 주식을 매각을 했잖아요. 이렇게 증여 1, 증여거래 2, 매각거래, 그렇잖아요. 이렇게 별개의 거래가 각각 존재한다. 그리고 중간에 대표이사인 C가 이 주식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주당 24만 3,300원으로 평가를 했잖아요. 이 가액이 취득가액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국세청은 아니다. 원고가 이 주식을 중간에 대표이사인 C에게 증여한 게 아니고, 이 증여한 건 가장거래다. 그래서 원고는 바로 주식회사 B에게 이 주식을 이제 매각을 한 거다. 매각을 해서 이 매각대금, 그러니까 매각대금이잖아. 매각대금에 대해서 주당 24만 3,300원이 발생을 했고, 요 24만 3,300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한 5억 8,300만 원 정도 되는 이 금액을 이 원고가 C에게 직접 현금 증여한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안을 별개로 찢어서 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2억 2,400만 원 정도에 대한 의제배당 소득이 발생을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을 한 사안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그림 역시 조세일보 그래픽에서 제가 별도로 갖고 온 사안인데, 역시 사건 파악이 잘못됐다라는 점 제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본 사안과 관련돼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관계법령은 일단 간단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 자, 14조의 사망입니다. 사망 한번 보시겠습니다. 1항과 2항은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고요. 1항은 귀속에 대한 그 실질과세고, 2항은 과세표준에 관한 그 실질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적용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3항은 제3자를 통한 감정적인 방법이라든가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이라든가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입니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그리고 둘 이상의 행위라든가 거래를 거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 세법의 혜택 등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요, 그때는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서 중간에 가장거래를 부인을 하고 당사자가 직접 다이렉트로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라든가 거래를 한 것으로 봐서 세법 등을 적용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거래의 재구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증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는, 여러분 배우자 간 증여재산 공제는 어떻습니까? 6억 원이잖아요. 10년 동안. 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7조에서 배당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배당소득은 이제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제 소득을 하고 있는데, 의제배당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제배당은요, 이 사안처럼 이제, 우리 원고가 3,310주를 취득을 해서 이제 주주로 있잖아요. 주주로 있는데, 이 주식을 소각이라든가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그 가액이 주주나 이제 주주 등이 이 주식 등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그러니까 매매 차익이잖아요.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의제 배당으로 봐가지고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세법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으로 살펴보셔야 될 내용이 관련 법리인데요. 이 내용은 대법원의 판결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관련 법리가 굉장히 방대한데 왜 갖고 왔냐면은, 여러분에게 우리 그 수원지방법원에서 왜 판단을 납세자, 그러니까 원고 측에, 납세자 측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피력하기 위해서 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실질에 따라, 자, 빨간 줄만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입니다. 실질에 따라 담세력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은 부당한 조세 회피의 획기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우리 실질과세의 원칙은 목적이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아주 살펴보신 14조 제3항은요, 과세 대상이 된 행위라든가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해서 대체하기 위하여 이제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을 하고, 실질에 따라 그 과세 대상인 한 해의 행위라든가 아니면 연속된 거래로 봐가지고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데, 납세 의무자는 이제 경제 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법률 관계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중이 없다, 조세 회피 행위에 해당이 된다라는 특별한 그 규정, 이제 그러한 근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납세자들이 선택한 그 법률 관계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 대법원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라든가 거래라고 쉽게 단정해서 과세 대상으로 역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이제 법적 형식이라든가 법률 관계를 재구성해서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 의무자가 선택한, 여러분 잘 보십시오, 거래의 법적 형식이라든가 과정이 처음부터요 조세 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조세 회피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이라든가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리고 이러한 거래 방식을 취한 데 조세 부담이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어떤 합리적인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거래라든가 행위 사이의 시간적 그 간격도 봐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이라든가 위험 부담의 가능성 등을 여러 방면으로 열어두고, 이런 각각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우리 대법원 판결, 최근의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에 대해서는 5가지 사안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 사안 중에 첫 번째 사안은요, 이 사건 증여로 인해서 원고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 주당 23만 3,300원, 그러니까 2,500주에 20주당 23만 3,300원을 곱했더니 5억 8,300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이런 증여가액 5억 8,300만 원만큼 배우자 증여 공제가 한동안 감소했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증여로 아무런 손실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법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입니다. 그렇잖아요. 당초부터 주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의 소유 관계, 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 가액 평가의 적정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 계약을 진위가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행위는 가장 행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인 거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식회사 B는 임시주총을 거쳐가지고 이 주식을 매수했고 그리고 소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역시 상법상 절차를 거친 적법한
절차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사건의 증여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 행위로 가세관청은 납세자 즉 원고가 조세 회피할 의사가 있었고 그에 대한 입증 자료가 있는지를 가지지 않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그 법률 관계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의 증여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 행위로 가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법률 관계 증여 양도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피고가 주장하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을 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 대상인 하나의 거래라든가 행위로 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즉 우리 과세관청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을 두 개로 찢었잖아요. 원고가 주식회사 B에게 처음부터 중간에 대표이사인 C에게 어떻습니까? 2,500주에 대해서 증여한 요거를 가장행위로 봐가지고 부인을 하고 원고가 주식회사 B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어떻습니까? 매각한 거래로 보고 그리고 이 원고가 그 매각 대금에 대한 5억 8,300만 원에 대해서 원고가 다시 대표이사이면서 주식회사 B의 최대 주주인 C에게 현금 증여한 그 사안으로 별개의 복수의 사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안인 경우에는 그 경우로 그렇게 부인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식의 양도대금 5억 8,300만 원 중에 4억 8천은 어떻습니까? 대표이사 C의 주식회사 B에 대한 가지금 반제 실제로 사용이 되었고요. 나머지 돈 어떻습니까? 한 1억만 원, 1억 정도는 대표이사 C가 별도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억 8,300만 원에 대한 양도대금은 C의 이익으로 귀속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이 사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가지금 C에 대한 대표이사 C에 대한 가지금 4억 8천 반제 사용을 했고 1억 정도 나머지 1억 정도도 대표이사 C가 직접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이 사건의 증여는 이제 B의 지배구조를 단순화해서 C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원고가 이제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주식의 양도는 C의 그 가지금 등을 이제 상환을 하고 그럼으로써 주식회사 B의 부채 비율을 감소시켜 우리가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원고가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증여와 양도는 각각의 별개의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라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를요 원고가 주식회사 B에게 직접 주식을 양도하였고 그 주식 양도 대금을 다시 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면서 최대 주주인 C에게 증여한 것으로 사건을 재구성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사안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좀 어려우셨나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식회사 B가 있고요. 여러분 주식회사 B가 그림은 잘못됐으니까 여러분 이게 조세일보에서 사건 파악을 제가 잘못했다라는 것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도자료에 많이 뜨잖아요. 그러면 판단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웬만한 원문을 보시고요. 그리고 전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요 사안과 관련돼서 이제 좀 논외로 저도 네이버나 이런 데 많이 찾아봤거든요. 이제 봤는데 연합뉴스도 보고 그랬는데 이거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파악하신 분이 굉장히 드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사안을 원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원문을 보면서 이 그림을 보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지 하다가 잘못됐네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B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식회사의 주주가 제가 가정을 할게요. 원고가 3,310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면서 최대 주주인 C가 있습니다. 원고와 C의 관계는요 부부관계입니다. 원고는 3,310주 중에 2,500주를 본인의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면서 최대 주주인 C에게 증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서 C는 어떻습니까? 주식회사 B에게 매각을 합니다. 이렇게
두 번의 다 거래를 거치죠. 증여, 양도. 그리고 이 주식회사 B는 어떻습니까? 이 주식을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이익 소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이익 소각 대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자, 대표이사이면서 최대 주주인 C에게 귀속이 되지 않습니까? 5억 8,300만원 정도가. 그리고 이 C는 5억 8,300만원을 가지고 이 주식회사 B에 대한 가지기금 4억 8천만원을 반제를 하고 1억 원을 대표이사인 C가 직접 사용을 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국세청은 무슨 소리냐, 원고가 다이렉트로 주식회사 B에게 주식을 매각한 사안이다, 중간에 증여거래는 가장거래다라고 해서 부인한 사안인데, 우리 법은 어떻습니까? 이 증여는 가장거래가 아니고 실질거래다. 그리고 증여거래하면 원고가 C에게,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면서 최대 주주인 C에게 증여한 증여거래 한번 하나, 그리고 C가 주식회사 B에게 2,500주에 대한 매도한 거래, 매각 거래 하나 해서 거래 두 개를 별도의 경제적 실질 있는 거래로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국세청은 중간에 증여 거래를 부인을 하고 바로 원고가 주식회사 B에게 당해 2,500주에서 다이렉트로 거래한 건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원고에 대해서 의제 배당에 대한 소득세 2억 2,400만원 정도 되네요. 2억 2,400만원 정도에 대해서 의제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지법은 이에 대해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사안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법원이 왜 이러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간에 이제 제가 보험회사에서 컨설팅하는 내용을 저도 이제 세무사다 보니까 접근하는 왜 보험회사가 없었겠어요. 그래서 그 보험회사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배우자가 그 주식을 다시 법인에게 이제 매각을 하고 막 그러면서 하는데, 중간에 대표이사에게 매각을 하고 그 매각한 그 주식을 가지고 이제 자기 주식 소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요렇게 컨설팅을 하는 그런 소재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은 그 컨설팅 회사에서가 제 보험회사에서 얘기했던 사안하고 좀 틀린 게 뭐냐면은, 당초부터 우리 원고가 주식회사 B의 주주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사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거래로 부인을 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법률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했을 때 이 각각의 법률 관계잖아요. 법률 사실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가 특별한 아무리 이제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더라도 확실한 그 물증이 없다 그러면 그 사건, 당의 사건을 가장거래로 보기 위한 특별한 어떤 그 증거가 없다 그러면은 그 거래는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본 사안 같이 원고가 당초부터 주주였기 때문에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점을 느꼈냐면은 국세청이 좀 무리를 했다라고 느꼈습니다. 만약에 우리 원고가 당초부터 주주가 아니었으면은요, 그땐 얘기가 틀려져요. 중간에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유상증자로 편입된 주주였다. 그렇잖아요. 유상증자로 편입된 주주였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요러한 사안이 발생을 했다. 그럼 그땐 얘기가 좀 틀려져요.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과세관청의 승리 확실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데 본 사안 같은 경우에는 원고가 이 주식회사 B의 당초의 주주였고, 그리고 그 주식 중 일부를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평가 가액으로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원고의 배우자, 대표이사 원고의 배우자인 이 주식회사 B의 최대 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C에게 증여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증여 거래를 그대로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역시 판결을 하신 그 사법부의 그 판단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사안과 다른 사안들이 많이 이제 아마 국세심판대에서 등에 많이 많이 기각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소송도 많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안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면서요, 무턱대고 이제 얘기만 듣고 세금 하나도 안 내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6억 원까지 이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절세할 수 있는 그 팁이 있다라고 해서 접근을 하시는 그 컨설팅이라든가 브로커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법률 관계는요, 그리고 우리 사법부의 그 법리적인 분들의 그 머리 그 생각 구조는요, 항상 어떤 공식화된 그 틀에 짜여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식에 집어넣어서 사안이 성립이 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안이 성립이 되면 원고가 승소하는 거고, 사안이 이제 이렇게
너는 그 공식이 성립이 안 된다. 그럼 원고가 패소. 그러니까 피고가 승소하는 그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사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우리가 특히 세금 같은 경우 텍스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처럼 이런 감자라든가 어떤 뭐 감자 그렇죠 자기 주식을 송환 이익 소각 방법이라든가 그 이외에 잡다한 그리고 수많은 컨설팅 소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때는 항상 잘 살펴보고 현안이 과연 우리가 세법에 어긋나는 방법은 아닌지 즉 국세기금법 제14조 사망과 관련된 거래 재구성과 관련돼서는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가 절세를 할 때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그리고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나서도 항상 많이 고려하고 연구하고 항상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가 주중에는 세금사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항상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중에 그래도 이 사안은 항상 우리에게 정말 뜨거운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판결이 이제 선고돼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이 사안은 중요한 사안이고 그리고 우리가 국세 지금 요렇게 우리 그 기사로 많이 떠돌고 있는 이 자료는 잘못됐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시간을 끝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더 좋은 모습으로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